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지 주경자 마술사입니다. 외로움에 관한 생각, 해닛. 우리가 외로운 이유,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외로움을 종종 느낀다. 같이 사는 부모나 배우자, 아이들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해도 매일 보는 직장 동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다. 돈이나 권력, 요맹세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 더 외로워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마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루시아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왜 그런 걸까?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인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우리가 외로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수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만약 그랬을 때 상대가 나를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 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상처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한다.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사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비난받지 않을 수준에서 안전하고 피상적인 만남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만남은 깊은 유대감이나 연계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누굴 만나도 마음에 공허함만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남도 아닌 가족한테까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립돼 외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 형제자매 간에도 심리적인 벽이 생기는 것일까? 칼 로저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용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아이들에게 그러한 심리적 벽이 생긴다고 한다.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이의 생각이나 결정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했을 때만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언제부턴가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나 결정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모의 바람이나 지시를 더 살피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게 일상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모든 것이 문제없는 듯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부부 사이나 형제자매 간에도 비슷하다.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한 민낯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내 편이 되어 마음을 알아주고 포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보다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가까운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가 내 모습을 자기 기준대로 재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을 가면 뒤로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존중받을 만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자각이 찾아오며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이 높아진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삶의 꽃을 활짝 피운다. 그런 아이는 자기의 선택을 긍정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 회복한다. 물론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존중해주는 부모나 형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생 선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숙련된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 부담감도 줄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특히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혹시라도 친한 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속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도한다면 내 기준으로 섣불리 재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경청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닫힌 문들을 조금씩 열어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상대 역시 자신의 문을 열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상사로, 대학 후배로, 아내로, 사촌 언니로, 학부모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한두 가지 역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보다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지만 서로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 결국엔 더 멀어져요. 외롭다 했더니 원래 다 외롭단다. 그 말을 들으러 말한 것이 아닌데 말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졌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받을 때 타인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내가 던진 이야기를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가 오가서도 속이 허한 것이 외롭다 느낍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나 힘들다면 나와 잘 맞는 심리상담사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친구는 내 말을 중간에서 끊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끝까지 수용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십니다. 몸이 아프면 전문 의료를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마음이 아프면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 병을 키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의심으로 인해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워진다.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남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외로워한다. 우리가 외로운 까닭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 마음을 열고 말을 걸어보세요. 서로의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깊이만큼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돌출 행동을 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의 깊은 불안을 자극하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날 이후 잠수를 타거나 나와 절연합니다. 우리 마음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내 주변 상황과 사람이 그 틀에 딱 맞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틀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붙인 조건, 내가 만든 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차이가 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지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홀로 있음은 혼자지만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 외로움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홀로 있음은 편안하다고 느껴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면 홀로 있음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똑같은 상태가 곧바로 외로움으로 변한다. 홀로 있는 것이 가진 좋은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 내면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남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온전히 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심심한 것을 두고 외롭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한 것을 달리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없다고 무조건 외롭다는 말을 붙이지는 마세요. 우리의 괴로움은 주어진 현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이 가져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의 해석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나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의 변환점으로 여기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더 나빴을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 의미있게 잘 살겠습니다. 신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외롭게 만들어서 결국엔 우리 자신의 길을 향하도록 이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중에서 새로운 고독의 시대. 언제부턴가 나도 목소리를 나누는 전화통화보다 문자로 이어지는 소통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니 전화보다 문자가 여러 면에서 더 편리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전화통화의 경우 일단 벨소리가 울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누군가와 대화 중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끊어야 하고 밥을 먹는 중이라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차 안이나 도서관 회의 장소처럼 조용한 곳이면 벨소리나 통화소리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에 반해 문자 소통은 내가 짬이 나는 시간에 조용히 확인하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스케줄을 상대에게 당장 맞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문자는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하기 쉽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처음 얼마간 진행되는 인사치레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적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전할 때는 일일이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손쉽게 그룹 채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자 소통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발전 이후 더욱 자연스럽고 활발해졌다. 카카오톡, 라인, 빈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문자 소통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 삶에 녹아든 문자 중심의 대화가 편리하고 감정 소모가 적다고 과연 다 좋기만 한 것일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문자 소통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고독감을 느끼며 쉽게 우울해진다. 잠시라도 짬이 생길라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사람들과 접속 가능한 인터넷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정서적인 단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듯하다. 도대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미국 MIT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셰리 터클은 지금의 현상을 한 개지만 따로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저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문자, SNS에 몰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하물며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틈이 생긴다 싶으면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앱을 열어 다른 세계와 접속한다.
셔리 터클 교수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접속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다른 것이라고 단언한다. 문자를 통한 접속은 언제라도 개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실제 대화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대화에서 내가 상대에게 실수로라도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그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소통은 상대의 아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극심하게 괴롭혀 놓고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상대가 싫거나 불편하면 그냥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 자칫하면 대화가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거나 소통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상처와 공격만 남는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타인의 생활을 들여다보며 생활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하다. 나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 타인에게 자꾸 의존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 지인의 문자나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사진과 글이 없으면 외로움도 정복할 수밖에 없다.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 한동안 답이 없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버려진 것 같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고준 평론가 고미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어째서 다들 외로워하면서도 목소리를 나누는 통화나 직접 만나는 것은 또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말이다. 선생님은 그건 연결은 되고 싶지만 상처받는 것은 싫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런 공감과 성장의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수변하는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하기 싫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마트폰 뒤로 숨는 것이다. 누군가를 면대면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야 하고 약속 장소까지 나가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장소에서 음식값이나 커피값을 지불해야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한동안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과정은 꽤 수고스럽다. 최근엔 연인 간의 이별 통보도 문자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아마도 문자로 통보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 자신에게는 상처도 덜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맨대맨으로 만났을 때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버린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깊은 곳에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느낌, 아픔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느낌, 관계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만 열어 보이는 하기 힘든 이야기,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귀한 정보 등은 모두 맨대맨의 만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현대인들이 느끼는 새로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밖으로 나와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통해야 하는 것 같다. 나아가 스마트폰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놓고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홀로 있는 시간을 만끽해보자. 더불어 문자 소통을 주로 했던 이들에게 가끔씩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나누며 이야기해보자. 언제 한번 보자고 말로만 했더니와 만날 약속도 잡아보자.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